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고 이 거대 여당에 맞선 제1야당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이달 초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뽑고 신임 지도부 구성을 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된 이종배 의원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하고 이제 런닝메이트로 같이 선거에 나서셨죠? 네. 예, 당선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4.15 총선에서 저희들이 참패하고 우리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에 대한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예. 비대위 등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미래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21대를 시작하는 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내년 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이 다 원내 지도부에 이렇게 쏠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서 이런 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누가 갖췄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셔가지고 선정해 주셨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5선 국회의원에 풍부한 경험도 있고 또 협상 경험도 있고 이렇고, 저도 예결위 간사나 또는 산업위 교문위 간사도 했고 당에서 또 수석 부의장도 했고 또 정부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책위 의장으로서는 그럼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번에 우리가 참패했던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이 수권 정당이나 대한 정당으로서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성적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어떤 기틀을 다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당의 비전도 제시를 해주고 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대별, 지역별 이런 맞춤형 타겟 정책도 개발하고 또 국민들과 괴리되지 않는 국민들과 가까운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이 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정책의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굉장히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 출마 당시에 강한 야당, 정책 정당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숫자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개헌을 막을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당은 원래 이 과거부터 대통령을 많이 만들었던 당이고 또 정책으로서도 유능한 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당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갖추고 그러면서 이제 거대 여당과 협상할 때는 어떤 치밀한 전략과 이런 정책 가지고 유능한 정책 가지고 해야 되겠다. 여당 의원들보다 우리가 정책으로서 앞서고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협치할 것은 과감하게 협치해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는 독주다. 거대 여당의 독주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끝까지 싸우고 또 사실관계 또 논리를 갖춰서 국민들께 호소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협치는 정치권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항상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이제 그 선거를 좀 돌이켜 보면 충북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보면 여러 가지들이 이제 표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정치인들
여의도 정치권에서 좀 더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기대들도 표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충북,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강한 야당, 정책 정당이었는데 강한 충북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북은 저 중앙 정치나 국가 정책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좀 침체된 상태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이나 도민들이 여러분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다선 의원들 좀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 다선 의원들 힘을 모아서 여야 구분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힘을 좀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북에서 우리 유치한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냈잖아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같이 당선자들도 예. 같이 노력을 했고 저도 예결위에서 충청북도가 적진데 이걸 공정하게 좀 평가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충청북도에 필요한 충청북도 발전에 필요한 것들은 같이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충북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충북선 고속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중부 고속도로 예. 또 중부 내륙선 철도 이런 SOC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칠 그런 계획이고요. 예. 저도 이제 3선 중진위원 됐으니까 여야 가교 역할을 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데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당하고 정부는 이제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3차 추경안 제출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지금 경제 전시 상황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네. 3차 추경이 이제 제출이 되면 이 심사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통합당에서는? 네, 좀 민생 경제가 어렵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 데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이 재정 문제, 재정 정책으로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어떤 노동 정책,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동결한다든지 또는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한다든지 주 52시간 문제도 이것도 유보하고 탄력 근로제 같은 걸 좀 확산시킨다든지 또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조세 정책, 재정, 경제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 살리는데 같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적자 국채가 금년도 적자 국채만 벌써 예산에서 70조가 넘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이제 또 2차, 3차 추경해서 적자 국채 발행한다면 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예, 예. 또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예. 말씀 중에 그래서 죄송한데요. 네. 그 재정 건전성, 재정 악화 우려는 계속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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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재정 건전성을 뭐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 의원님께서는 뭐 물론 예결위 간사까지 하셨으니까 네. 어찌 보면 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재정 건전성은 분명히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예. 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되면 지난해에 30%대 후반에서 지금 이제 이번 3차 추경까지 가면 45% 정도 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가 채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서양하고 비교해봐도 이거는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그 네. 국가채무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또 끊어서 OECD 회원국들을 보면 평균 국가채무가 GDP 대비 한 110%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추경까지 해도 4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이 지표를 가지고 좀 과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성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전문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이 국가 채무하고 또 공기업 채무하고 또 연금 등 이런 예. 것까지 합칠 때 이제 해야 되고요. 또 서양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들어갈 때 예.
고령화 시대, 고령 시대에 들어갈 때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낮거나 같았었거든요. 이게 점점 올라가면 우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벌써 예. 넘어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초고령 시대 바로 오잖아요. 이 초고령 시대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높다 낮다 생각해야지. 예. 현재 우리는 아직 알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양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여의도 정치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